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축구 승부패토토 54회차 EPL 7경기 분석 및 성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경기력 위주로 준비를 해왔고요. 약간 주말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맛보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1번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위 울버햄튼 대 12위 아스톤빌라의 경기입니다. 울버햄튼은 리버풀에게 4대0 대패,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경기는 없었고요. 지지난주에 웨스트햄과의 경기에서 2대1로 패배를 했었습니다. 울버햄튼은 히메네스 그리고 카스트로 선수가 부상이고 2승 1무 2패로 홈에서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홈에서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는 바클리 선수가 복귀 예정이고 1승 4패로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시즌 초반에 아스톤빌라를 생각을 해봤을 때 1승 4패라는 최근 5경기 전적은 그렇게 좋진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울버햄튼은 일단 히메네스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그 히메네스 선수에 대한 공백이 보였고요. 트라우레 그리고 포덴세 네, 이런 조합으로 이제 나왔었고요. 네토 선수까지 해가지고 이런 조합으로 나왔었는데 확실히 히메네스의 공백이 좀 커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라우레와 포덴세만으로는 좀 역부족이었던 울버햄튼이었고요. 역습이나 세트피스, 중거리, 크로스 등은 좋았지만 이 두 선수 외에는 사실 기대가 그렇게 크진 않고 히메네스가 해주는 역할이 컸는데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아쉬웠었습니다. 세메두가 그나마 우측에서 활발한 모습이었지만 이번 시즌 개인적으로 울버햄튼의 모습을 봤을 때는 수비적으로나 공격적으로나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은 떨어지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 공격에서의 와킨스, 그릴리시, 중원의 맥킨, 루이즈 등이 있고요. 바클리의 공백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페널티킥도 일단 실축하면서 동점을 만들지 못하면서 패배를 했던 아스톤 빌라였었습니다. 세트피스, 역습, 크로스 등은 좋았습니다. 빌라의 아쉬운 점은 공격에 비해서 좀 수비가 불안하다라는 점과 그릴리시와 왓킨스에 대한 의존도, 그리고 이 두 선수를 제외하고는 결정력이 좀 지난 시즌처럼 좀 떨어집니다. 왓킨스와 그릴리시가 터지지 않으면 득점을 기대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아스톤 빌라고요. 이 경기 제가 봤을 때 경기력 부분을 봤을 때는 두 팀 다 수비적으로 공간을 좀 많이 내주는 그런 불안한 모습들이 있고 역습을 당할 때 위험한 장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역습과 공간을 노릴 수 있는 아스톤 빌라는 그릴리시, 와킨스 선수가 있고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포덴세나 트라우레 선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승부보다는 승패 방향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을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고요. 수비적으로는 울버햄튼이 아스톤빌라보다는 더 낫지만 공격적으로는 히메네스가 없는 울버햄튼보다는 바클리가 복귀하는 아스톤빌라가 더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안은 안전하게 승패 투픽을 바라보고 있고요. 단통으로 간다면 울버햄튼이 홈에서 좋긴 하지만 저는 아스톤빌라가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전적에서 무승부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번 경기입니다. 6위 맨유 대 7위 맨시티의 경기입니다. 맨유는 웨스트햄에게 3대1 네, 죄송합니다. 승리인데 오타입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 풀럼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맨유와 맨시티 둘 다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요. 맨체스터 더비입니다. 맨유는 마샬, 카바니가 부상자 명단에 있습니다. 4승 1패로 5경기째 무승부가 없고요.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맨시티 같은 경우에 아구에로 선수가 복귀 예정이고 3승 1무 1패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페르난데스가 이제 후반전에 들어왔었는데 그러면서 경기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마샬이 측면으로 이동하고 카바니가 톱으로 쓰면서 좋아진 부분은 있긴 하지만 조금 많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요. 마샬이 이제 교체 아웃이 되면서 오히려 경기력이 더 좋아졌었던 맨유였었고요. 레시포드를 활용한 공간을 노리는 모습, 그리고 카바니의 전방에서 해주는 활동량의 역할, 그리고 텔레스의 크로스 등 이런 부분들이 좋은 맨유입니다. 맨시티는 슈팅을 많이 때리고도 최근에 많은 득점을 해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결정력이 아쉽습니다. 풀럼에게 2골밖에 넣지 못했다라는 점은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경기는 단통으로 갈지 투픽으로 갈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은 경기입니다. 맨시티가 주중에 챔스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는 경기인데 일단 체력적으로 맨유는 주전으로 나와야 되는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그런 모습이고 맨시티는 로테로 돌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맨시티가 로테로 돌린다면 체력적으로 지쳐있을 그런 맨유일 테고, 마샬이 부상인 상황에서 카바니까지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이갈로 선수가 나와야 되는데, 또는 뭐 레시포드가 전방에 쓸 수도 있겠죠. 그런 맨유가 맨시티 상대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맨유의 승은 조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연승이 좀 끊길 타이밍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비적으로도 지난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찬스를 못 살려서 그렇지 위험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어쨌든 강팀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맨시티가 우세해 보이지만 무승부까지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무패 투픽을 초안에선 바라보고 있고요. 아마 최종 픽에서는 뭐 챔피언스 리그 라인업까지 보고 나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맨유의 단통 패로 갈 확률이 좀 높은 경기인 것 같습니다. 상대 전적에선 3승 2패로 맨유가 더 우세한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첼시의 경기고요. 에버튼은 벌리와 1대1 무승부, 첼시는 리즈에게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에버튼의 디뉴, 그리고 델프 선수가 부상이고 1승 1무 3패로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일단 뭐 이 모습 자체가 홈버튼의 모습이 조금 이번 시즌은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첼시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 지에으 그리고 오도이 선수가 부상입니다. 4승 1무로 9경기째 패배가 없고 원정에선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좌우 풀백들이 이제 부상이죠. 뭐 디뉴 그리고 뭐 콜먼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없었는데 아마도 이번 경기는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측면에서의 모습이 좀 이 좌우 풀백들이 제대로 된 라인업이 갖춰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날카롭진 않았고요. 그나마 뭐 하메스 로드리게스의 이런 패스, 킥력들은 좋았지만 이런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수가 측면에서의 그렇게 활용해줄 만한 선수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좀 아쉬웠고요. 뭐 이어비가 그런 하메스의 좋은 패스들을 받고 뭐 아무나 받아라 크로스, 뭐 이건 뭐 그냥 크로스가 다 복불복이에요. 지난 시즌에 오리에 생각날 정도로 뭐 그렇게 올려가지고 효율적이지 못한 공격을 했었고요. 그래도 뭐 밸런스나 압박, 뭐 중원이나 뭐 전환, 제공권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좋은 에버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첼시의 주마 선수의 이 세트피스 제공권, 득점을 지속적으로 만들어주고 있고, 이런 세트피스에서의 주마 선수의 제공권은 지난 시즌 에버튼의 예리미나 선수가 제공권이 굉장히 좋았었는데 그런 모습을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첼시는 맨디키퍼의 존재감과 지에으 그리고 7렐의 킥력, 지에으 선수는 부상자 명단에 올라왔는데 그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제임스 선수의 크로스도 굉장히 좋았고 지루가 선발로 나왔었던 첼시였었습니다. 첼시는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지만 일단은 뭐 첼시 입장에서는 중요한 경기는 아니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돌리고 리그에 집중할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에버튼 일단 뭐 지혜가 없는 그런 첼시의 모습은 아쉽지만 에버튼의 디뉴가 없는 게 조금 더 타격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버튼은 공격에서 날카로운 모습이 사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수비적으로 지난 경기에 더 불안했었던, 벌리 상대로 불안했었던 건 좀 그만큼 수비가 지금 불안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뒷공간과 측면에 대한 이런 공간들, 그리고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과 크로스 수비에 좀 약한 모습을 이번 시즌 내내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첼로티가 잘 준비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디뉴 없이는 첼시에게 세트피스 득점 외에는 기대가 되지 않고요. 수비적으로 불안한 모습의 에버튼이고 홈에서의 에버튼이긴 하지만 최근에 홈에서 좋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에버튼의 단통 패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이라면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하메스의 한방, 세트피스의 한방으로 첼시가 세트피스에서 불안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이변이라면 무승부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무승부를 가져갈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5위 사우스햄튼 대 22위 셰필드의 경기고요. 사우스햄튼은 브라이튼에게 2대1 승리, 셰필드는 레스터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사우스햄튼 같은 경우에 살리스 선수가 부상이고요. 3승 1무 1패를 하고 있습니다.
셰필드는 6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는 5연패, 이번 시즌 한 경기 비긴 거 외에는 전패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드디어 잉스 선수가 복귀를 해서 지난 경기 교체로 출전을 했었고요. 잉스가 없는 상황에서도 아담스와 월콧의 이런 활약으로 잘 버텼던 사우스햄튼이 잉스까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셰필드는 수비도 좀 안 좋긴 하지만 결정력이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공격진이 뭐 다 라카제트로 배치된 것처럼 좋지 않은 결정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의 경기는 셰필드가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던 세트피스에서는 그래도 날카로웠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맥버니 선수를 좀 활용해서 그랬던 모습들과 득점을 만들어냈었던 그런 부분들은 사우스햄튼 상대로 노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런 두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잉스가 복귀한 사우스햄튼이 지속적으로 5백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침투 선수 놓치고 역습에 취약한 점을 사우스햄튼의 이런 압박 후에 볼을 탈취해서 나아가는 그런 역습에서의 좋은 모습들 그래서 사우스햄튼이 좀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더라도 더 많은 골을 득점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셰필드가 지난 레스터전처럼 지지 않기 위해서 약간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사우스햄튼을 뚫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사우스햄튼은 기본적으로 전방에서 공격진들이 개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과 특별한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제네포, 아담스, 잉스, 레드먼드 이런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꼴찌팀 상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다득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햄튼은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만약에 투표율이 사우스햄튼 쪽으로 너무 몰리거나 생각보다 배당이 좀 사우스햄튼이 높게 책정이 된다면 셰필드가 지금 연패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언제 뭐 이변으로 뭐 무승부든 승이든 만들어내도 좀 이상하지 않을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최종픽까지 조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토트넘의 경기고요. 크리스탈 팰리스는 웨스트 브로미치에게 5대1 대승, 토트넘은 아스날에게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크리스탈은 위컴 선수가 부상이고요. 2승 3패로 6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 라멜라가 부상입니다. 4승 1무로 10경기째 패배가 없는 토트넘이고요.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난 경기 대승을 하긴 했지만 지난 경기 웨스트 브로미치가 전반전에 한 명이 퇴장당했었던 그런 경기여서 후반전에 득점을 좀 몰아 넣었었던 그런 크리스탈 팰리스였었고요. 토트넘은 따로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좀 고민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지금의 토트넘의 흐름과 경기력은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 상대로 손쉽게 득점할 가능성이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유로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하면 조 1위로 진출을 이 32강에 진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유로파에서 로테이션을 돌렸던 것처럼 그렇게 돌리기보다는 주전 선수들이 어느 정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유로파에서 주전급 선수들이 좀 많이 나온다면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이고 크리스탈 팰리스 그래도 압박이 좀 좋은 팀이고 토트넘보다 오히려 더 라인을 낮게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크리스탈 팰리스여서 공간을 노리는 플레이가 굉장히 좋은 토트넘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의 토트넘인데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선수비 후역습을 기본적인 토대로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공간을 노리는 플레이가 토트넘 쪽보다는 선수비 후역습으로 크리스탈 팰리스 쪽에서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분명 내려앉을 크리스탈 팰리스이긴 한데 지난 경기 상대 한 명이 퇴장을 당했지만 대승을 한 그런 좋은 분위기와 잘 폼 그리고 토트넘의 유로파가 있다라는 점 단통이면 패를 가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이변까지 포함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패 2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종 픽에서 2픽으로 그냥 안전하게 무패를 갈지 아니면 단통으로 패배를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15위 아스날 대 18위 벌리의 경기고요. 아스날은 토트넘에게 2대0 패배, 벌리는 에버튼과 1대1로 비겼습니다. 아스날은 유로파 리그가 있죠. 마르티넬리, 페페, 그리고 파티 선수가 부상이고요. 1승 1무 3패로 2연패를 하고 있고 홈에서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벌리는 제코크 선수가 부상이고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스날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좋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
파티까지 좀 부상이고요. 후방 빌드업을 해나가긴 하지만 압박에 고전하는 이런 모습들과 중원이 삭제가 됩니다. 무조건 측면으로 그냥 볼을 보내요. 그리고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리는데 가끔 라카제트의 헤더가 운 좋게 통할 때도 있긴 하지만 원래 제공권이 그렇게 좋은 선수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크로스만 올릴 거면 차라리 벌리의 우드나 반스 영입해서 쓰는 게 더 나아 보일 정도로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않습니다. 아스날을 상대하는 팀들은 라인만 내리고 플레이를 하면 아스날도 크로스 올릴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선수비 후역습으로 나오면 아스날을 잘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리는 뭐 앞서 말씀드렸던 우드와 반스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 경기도 이제 최근에는 계속 우드와 로드리게스의 이런 투톱이 굉장히 조합이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세트피스와 크로스 공격에서의 이런 날카롭고 강력한 모습, 맥닐의 킥력이 좋은 벌리지만 최근에는 이게 잘 통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경기는 벌리 상대로 아스날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벌리가 일단 라인이 낮지 않기 때문에 공간에 대한 노출이 있고 이런 부분은 아스날이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역습과 뒷공간을 노리는 그런 장점을 아스날이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승과 무중에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경기긴 한데 아스날이 주중 유로파가 있지만 홈에서 일단은 뭐 벌리 상대로 하는 경기고 유로파는 좀 여유로운 상황이어서 일단 벌리도 분위기가 좋진 않은 지금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 아스날이 못 잡으면 아르테타 감독이 이런 입지도 좀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안은 아스날의 단통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무승부를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을 일단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아스날의 승 쪽이 조금 더 지금 최근 경기력이 좋지는 않더라도 지금의 벌리 정도라면 아스날이 잡아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레스터는 셰필드에게 2대1 승리, 브라이튼은 사우스햄튼에게 2대1로 패배를 했습니다. 레스터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요. 페레이라 그리고 세인지 선수가 부상입니다. 카스타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복귀 예정이긴 하고요. 은디디는 지난 경기에서 복귀를 했습니다. 3승 2패로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브라이튼은 랄라나 선수가 부상이고 1승 2무 2패를 하고 있습니다. 레스터는 말씀드렸듯이 부상자들의 복귀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메디슨과 바디의 이런 호흡,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 역습 등은 좋았지만 카스타뉴와 페레이라 없이 라인을 내린 팀들 상대로 측면에서 좀 풀어나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고요. 여전히 좀 라인을 내린 팀들에게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브라이튼은 램프티 선수가 복귀를 했고 페널티킥으로 득점을 했지만 패배를 했습니다. 압박 크로스, 역습, 세트피스 등이 항상 좋은 브라이튼이지만 결정력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이 경기는 레스터의 이런 부상자들의 복귀 그리고 은디디가 존재한다라는 점과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굉장히 많은 브라이튼, 그리고 전방에서의 이런 메디슨과 바디의 호흡도 굉장히 좋고 상대 전적도 지금 레스터가 최근에 브라이튼 상대로 패배를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더 레스터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이튼이 팀 자체가 좀 쉽게 지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레스터는 유로파에서 1위를 하기 위해서 로테이션보다는 약간 주전급 선수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체력적인 부담감과 공간이 없을 때 여전히 좀 페레이라 없이 좀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승부도 가져가야 할 경기로 생각을 합니다. 브라이튼의 이런 활동량이나 레스터의 뒷공간 수비적으로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과 침투하는 선수를 놓치는 이런 부분들은 브라이튼 역시 좀 해볼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시즌 레스터가 무승부는 없지만 저는 일단은 도전적으로 레스터의 단통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이 경기도 최종픽까지 고민하겠습니다. 승무를 갈지 아니면 단통 승을 갈지에 대해서 일단 레스터 사이드의 경기인데 고민이 좀 많이 되는 경기여서 배당과 투표율까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카스타뉴의 이런 출전 여부가 일단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주중에 유로파 로테이션 여부도 중요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안은 지금 현재 레스터가 생각보다 그렇게 경기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라인을 내리는 팀들 상대로 고전하는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브라이튼 상대로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EPL 7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내일
네, 내일 라리가 7경기 및 54회차 초안픽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